네, 안녕하세요. 최신내담 신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 3월 초인가 한번 결산해가지고 뭐 데이비 이슈 탑, 맞아요. 네, 랭킹 탑5 하고 지금 처음 뵙는 건데 그동안 뭐 이렇게 시행 계획도 검토하셔야 되고 많은 좀 바쁜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어떠셨어요? 네, 뭐 저희 말씀하신 대로 시행계획 그 2023학년도 수립 관련해서 검토도 좀 했어야 됐고 22학년도 변경권 관련해서 처리,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어쨌든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금방 7월이 됐어요. 네. 순식간이죠. 네. 네, 이런 것들 뭐 다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또 게시할 네. 예정이시고 네. 예, 이걸 찾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오랜만에 뵀는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주제를 여러 가지를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해서 가져왔는데요. 21학년도 결산, 22학년도 변경사항 안내, 23학년도 시행계획 수립 이 정도 논의를 해보고자 하고 있고요.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대학에 오해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그 현재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을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의치한약 간호대 한의학과 준비하시는 학생들에게 많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늦었지만요. 첫 번째로 2021학년도 결산을 좀 해볼까 합니다. 21학년도에서 등록 관련 아주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특히 뭐 뉴스나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방대 충원율이 작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이 총장이 사퇴를 하는 현상까지도 있었는데 6월 정보 공시도 끝났으니까 20학년도랑 비교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총장님들이나 입학처장님들 뭐 이렇게 많이 인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작년 영향이 아니라고 네.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6월 30일에 정보 공시가 끝나고 7월 1일자 기준으로 2020학년도, 21학년도 자료를 비교 분석까지 뭐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가 많네요. 뭐가 좀 많은데 일단 모집 인원으로만 놓고 보면은 2020학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들이 한 1000명 정도 증가한 것처럼 보여요. 네. 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냐면 첨단학과 첨단학과 소기에 반영된 거 있고 보건계열 인원이 또 네. 증원이 됐죠. 뭐 그런 것들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정부에서 늘린 거예요? 아니면 네, 정부에서 늘린 거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수요에 따라 필요하니까 이제 어쨌든 늘리게 됐는데 거기다 더불어 지금 현재 뭐 외국인 유치 물론 코로나로 어렵긴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 조금 핫한 것 중에 하나가 계약학과 같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는 것처럼 보인다, 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등록 인원만 놓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등록 인원만 놓고 보시면 2020학년도에 비해서 11,810명 감소했습니다. 네, 이는 학령 인구 감소랑도 연계를 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비수도권에 대한 선호도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 자체를 안 한 것도 영향이 커요. 수도권으로 오고 싶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수능은 수도권을 늘린다 그러지 네. 뭐 지방에서는 뭐 다른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등록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비율만 놓고 보면은 거의 4% 가까이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권역별로 놓고 이제 좀 자료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비수도권 대학이 모집 인원이나 모집 인원은 많겠죠. 모집 인원이 많은데 뭐 비율만 놓고 보면은 사실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95% 이상,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98% 이상이에요. 비수도권도요? 네, 비수도권도 98% 이상입니다. 네. 비수도권 98% 이상인데 21학년도 자료를 놓고 보면요. 물론 지원 인원 감소폭도 당연히 지방 대학교는 줄기도 했었고 등록 인원도 줄었는데 수도권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 99%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기껏 진짜 많이 빠져봐야 소수점에서 0.3%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도권에 등록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6% 이상 감소분을 보입니다. 떨어졌어요. 6% 포인트죠. 정확히는. 네네. 감소를 했는데 이걸 뭐 지방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인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최대 6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몇 명이 줄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불가능하지만 이게 추세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지방대학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지원 횟수 자체가
감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도 줄었는데 계속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게 어쨌든 이런 일이 자꾸만 발생을 하다 보니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이거 전형 유형별 경향을 좀 살펴보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가 됐고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 감소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표로 된 자료망도 놓고 봤을 때 그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등록한 인원이 아주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3-4% 정도 감소폭으로 이제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 6%포인트 가까이 등록률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20학년도에는 지금 85% 정도였었고요. 근데 21학년도 교과 등록률을 보면 79% 정도로 좀 이 6% 정도 등록률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에 있는 지역 그 비수도권 대학들의 등록률이 감소를 했는데 이게 그 지방대에서 운영하는 전형 특징이 주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야 이거 근데 앞서서 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6% 똑같네요. 이거 네, 그러면은 정말 아 이거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지역 소재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더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신기한 이거 그런데 이거 수능 위주의 이거 세 자릿수는 뭐예요? 아 이게 조금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분석이라기보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네. 이게 저희가 어쨌든 간 그 최종 자료를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 인원 대비 등록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행 계획으로 몇 명을 모집했는데 등록이 몇 명이다. 네네. 전형 유형별로 정리를 하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이 등록 인원으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아 계획 인원을 이미 초과하니까. 그렇죠. 계획 인원을 이미 초과하기 때문에 100%가 넘는 등록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비율만 놓고 보면요. 네네. 사실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비율이 대략 30% 정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딱 130% 선이거든요. 네. 기가 막히네. 네, 그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신기하네. 그렇고요. 앞서 저희 이 선생님이 언급해주신 거 마찬가지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정말 변화가 없고요. 그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수도권 대학은 모집 인원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어요. 모집 인원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는데 학생부 종합, 교과, 즉 소위 말하는 수시에 집중되는 전형들에 대한 등록률 감소가 보입니다. 그 중에 아까 앞서 말씀 언급해드린 교과 전형에 대한 감소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앞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로 일단 많은 인원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점해야죠. 네, 선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하냐?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처럼 학종으로만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 애들은 이제 수도권을 지원하니까 그쵸. 그 학생부를 가진 애들은 그래서 교과 전형을 굉장히 다수를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렇죠. 근데 교과 전형에서 등록률 감소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다 보니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현상이 집중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 지방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등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보유를 해야 되는 인원이 많아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2022학년도 결과를 이제 앞으로 놓고 봐야 되겠지만 작년과 유사한 상황이 될지 아니면 지역대학이 반전을 꾀해서 등록률을 만회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 되게 재밌네요 이거. 네. 네. 아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네. 이게 그 좀 더 제가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면 네. 비수도권의 수능 위주 한번 봐보실래요? 비수도권이 수능이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 비수도권 수능 위주 보시면 등록률이 거의 150%거든요. 그러네요. 네. 작년에 150%, 올해 149% 이렇게 돼. 14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시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합격을 하면 등록 포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수시에서? 예, 등록 포기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 등록 포기를 해야 많이 넘어가는데 그렇지. 근데 비수도권이야 반대로 수시에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원래 애시당초 계획도 작았는데 그만큼 2월 인원이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150%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5배를 더 그렇죠. 이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표를 보신다면은 조금 더 해석하기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재밌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그죠. 재밌는 표가 아니죠. 네네네. 다음은 이 표는 이제 설립 구분별 지역별 이렇게 살펴보는